AI 열풍이 엔비디아 같은 거인들을 만들었죠. 근데 2026년이 시작되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의 일부 전략가들이 투자 전략을 확 바꾸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AI의 성공 가능성을 이미 주가에 다 녹여버려서 이제 와서 들어가기엔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직접 보시죠. 이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의 P 비율인데요. 지금 보시면 약 34배 정도 되죠? 이게 지난 5년 평균보다 아주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미래의 수익에 대해 그만큼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좀 부담스러운 수치죠. 이렇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평가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대안이 슬슬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몸집은 작지만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그런 숨은 보석 같은 기업들을 찾는 거죠. 과연 다음 물결은 어디에서 올까요? 스톡히터.com의 제나 로프턴이라는 전문가가 한 말인데 이게 핵심을 딱 찌릅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물론 좋은 회사죠. 안정적인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근데 이미 시가총액이 3조 달러인데 여기서 10배가 더 오른다? 이건 뭐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적은 돈으로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겠다 하고요. 그래서 AI 투자를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왼쪽, 그러니까 초대형 AI 기업들은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하지만 AI 사업이 전체 비즈니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 이 소형 AI 기업들은 말 그대로 AI의 모든 걸 건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진짜 대박이 터질 수 있지만 그만큼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아주 극단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곡괭이와 삽이라는 비유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1800년대 골드러시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금을 캐려고 몰려든 광부들보다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 삽, 그리고 튼튼한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 사실 더 큰 돈을 벌었거든요. 바로 그 아이디어입니다. AI 시대에도 최종 AI 모델을 만드는 화려한 회사보다 그 회사들이 꼭 필요로 하는 필수 인프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주목하자는 거죠. 그 첫 번째 예시가 바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회사는 AI 혁명에 보이지 않는 기반을 닦는 곳이에요. 데이터가 초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까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제나 로프턴의 말을 빌리자면 거대 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아리스타의 초고속 스위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AI 모델이 처리해야 할 그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그게 바로 이 회사가 만든 데이터 교통 정리 장치, 즉 스위치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핵심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전체 매출의 55%,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AI에서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35%였는데 엄청나게 늘었죠. JP모건 같은 대형 투자은행도 2025년 최선호주 중 하나로 꼽을 정도고요. 그만큼 클라우드와 AI 네트워킹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회사는 이노데이터입니다. AI가 똑똑해지려면 뭘 먹어야 할까요? 바로 좋은 데이터죠. 이노데이터는요, AI를 위한 고품질 식재료를 준비하고 가공하는, 어떻게 보면 좀 화려하진 않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데이비드 제피라는 전문가가 이 회사를 딱 한마디로 AI 골드러시의 곡괭이와 삽이라고 표현했어요. 정말 완벽한 비유죠. 모두가 최고의 AI 모델을 만들려고 막 경쟁할 때 이노데이터는 그 모델들의 음식이 되는 고품질 데이터를 만들고 깨끗하게 다듬는 그야말로 기초공사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노데이터의 재무 상태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대부분의 소형 AI 기업들이 돈을 막 쏟아부으면서 성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회사는 이미 흑자를 내고 있고 심지어 빚도 없습니다. 요즘 업계 트렌드가 단순히 모델을 훈련시키는 걸 넘어서 정확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노데이터의 서비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예시는 앞서 본 두 회사보다 훨씬 더 대담한 도전에 나선 곳입니다. AI를 전혀 다른 분야, 바로 신약 개발에 적용하는 리커점 파마슈티컬스라는 회사예요. 오틀렌의 제임스 니치먼이라는 분의 말이 이 회사의 비전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리커전은 AI를 사용해서 생물학적 계층 위에 지도를 만들고 있다.
거의 소프트웨어 코드처럼 말이다. 와, 정말 대단하서. 복잡한 우리 몸의 생물학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마치 컴퓨터 코드를 분석하듯이 신약을 더 빨리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야심찬 목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제약 개발 과정을 AI로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신약 개발을 단 몇 년으로 단축시키겠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패턴을 AI가 찾아내게 하겠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시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달콤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 곡괭이와 삽 투자 전략에 따라오는 아주 상당한 위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데이비드 제피의 이 말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당신은 복권을 사거나 미래의 거인을 사는 것이다. 중간은 거의 없다. 정말 강력한 경고 아닌가요? 소형 혁신기업 투자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말입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 극단적인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는 뜻이죠. 시장이 흔들릴 때 대형주와 소형주를 들고 있는 경험이 얼마나 다른지 이 표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소형주는요, 심지어 강세장 속에서 잠깐 오는 조정기에도 주가가 반토막, 아니 70%씩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변동성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결국 희망을 잃고 바닥에서 주식을 던져버리게 만드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한눈에 들어오게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곡괭이와 삽 투자 논리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엔비디아 같은 거대 AI 주식이 너무 비싸다는 우려에서 시작했죠. 둘째, 그래서 그 대안으로 더 작고 전문화된 기업에 눈을 돌리는 겁니다. 셋째, 이 회사들은 AI에 대한 순수한 노출도와 함께 성공했을 때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넷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모든 것은 극심한 위험과 변동성을 감수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점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AI 골드러시 시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화려하게 금을 캐는 광부일까요? 아니면 그 광부들에게 묵묵히 곡괭이와 삽을 팔았던 상인일까요? AI 혁명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